네, 이런 시장 우리는 대비를 잘 해봐야겠죠. 오늘도 전문가의 확실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은 지난주 모의계좌에서 1등을 기록한 매니저가 공개되는 날이죠. 이번 주는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1등을 하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고정 매니저신데 예. 어떤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가 조금 뭔가 과열의 분위기가 나오면 현금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포지션의 변화를 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아마 이 시간, 그러니까 지난달 1월 말이었죠. 이때도 출연했을 당시도 코로나 관련된 사태가 한 달 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금 돼버렸죠. 그래서 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신광섭 마켓 조언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시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짚어보자면 이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빠졌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이 환율도 1219원을 돌파를 했고 언제까지 이게 좀 지속이 될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제가 1월 말에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반등 나오더라도 속지 마셔라라고 했고 또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주말에 뭐 오늘도 7번째 사망자분이 나오셨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이 또 많이 또 출렁이었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증시 이슈가 이번 주나 차주 내면은 아마 증시에서 코로나 관련 부분 말고 코로나 이슈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마무리될 건데 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자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랑요 미국 증시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2순위에다가 사망자까지 지금 통계가 지금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주제는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주 내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물론 이게 단발적인 이슈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브레이크다운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한번 상황을 볼까요? 오늘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218원 19원 정도로 종가가 이제 끝났고, 이제 역외 환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요 라인이죠. 요거 지금 보이시는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이 그 IMF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IMF 때부터 떨어져 왔던 이 추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을 지금 거의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달러 ETF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달러를 조금 이전에 사신 분들한테는 조금 매도 의견을 좀 건의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하나 기사를 좀 발췌하는데 네. 기사를 좀 보게 텐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께서 오늘 그 이제 또 국무회의를 여셔서 환율 쏠림이 과도하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 이 추경 예산안, 그러니까 긴급 재정 명령을 아마 이번 주 내로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동성 자금들, 그러니까 손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이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한번 하방으로 좀 크게 밀렸었죠. 개파락이 한 마이너스 9%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지금 그 갭을 다 메꿔줬습니다. 오히려 돌파하는 모습 나왔는데 300조 원이 넘는 거의 뭐 헬리콥터 자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뿌렸는데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뿌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발적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또 대출금리, 그러니까 27일 날도 금통위에서 또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나는데 지금 이 정도의 확진자와 사망자 관련된 부분이라면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하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갈 것이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세수를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제가 이전에 딱 이 자리에서 1월 30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대 돌파를 했다. 이때 당시가 1186원인데 그리고 조정 주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저항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조정만 주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증시에서의 하락장도 아마 가뿐하게 피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못 하신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계산 손실이 좀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은 좀 볼 텐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채권 수익률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1일까지의,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10년 채권물에 대한 부분인데, 임계값이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쪽에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가 대거적으로 증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30여 명 정도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어찌 본다면 자사주 매입 형태로 이런 또 유동성 자금을 통해서 증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10년 채권물이 이렇게,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가 1.42% 정도.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통상 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일어나기 직전과 거의 지금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또 세수일한 발언들, 뭐 이런 개인 투자들의 또 개별 소비세, 개별 거래세도 인하했다는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쉽게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뭔가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미국 증시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0년 채권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 채권이라는 게 안정 자금이거든요. 안정성 자금, 안정성 자산인데 그쪽으로 좀 채권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지금 돈이 이 10년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이 지금 2, 3년 단기채로 몰려가고 있다. 그럼 2, 3년 단기채로 몰려가는 건 뭐냐면 결국 증시에 들어가지 않고 단기적인 채권의 수익률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3년채 국고채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 낮아졌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수요가 그 안전자산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시장 어떻게 될까요? 합습 효과분은 시장 하락 패턴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마 제가 차트를 보시면 아마 오늘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 추가 매수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V자 반등이 멋지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에 동조해서 반등 나온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한 2200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재차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다시 V자 반등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 때문에 현재 지금 뭐 금일부터 해서 지금 개파락 이후에 지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코스피면 6천억 정도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신용장구 비율이 10조가 안 꺾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도 나쁘지 않다. 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반등은 나올 건데 반등이 아마 약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반등이 나올 때 조금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요. 그때 다시 한번 하락이 아직은 좀 한 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나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을 좀 순간적으로 내가 변화가 시키면 이 잘못된 추가 매수로 인해서 내 계좌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해야 된다고 오늘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요 많이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27일 날 금리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플로우가 나오고 있다면,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뭔가 추경 관련된 세수 확보가 나온다면은 유동성 자금 공급될 때 당연히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겠지만 이와 관련된 업체들, IT 부품주, 5G, 2차전지 섹터들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쪽 종목들이 지금 이미 19년도에 결산 실적을 뛰어넘은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제가 추가 하락이 좀 더 예상된다. 반등에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거는 이 네이키드 매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옵션만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자꾸 지금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과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옵션 개인 투자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멸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더욱더 크게 하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네이키드 매매인데 이런 네이키드 매매, 그러니까 옵션이든 뭐든 간에 양방향으로 합성 전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풋옵션을 매도 포지션을 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풋옵션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 나는 구조까지 만들고 나서 과연 뭐 이게 어쩐 식으로 될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키드 매매가 조금 상방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상방으로 개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메이저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이 탈바꿈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아마 주 후반 목요일 정도에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련된 자금을 이용해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나 내가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신경쓰이 마켓 조언에 대해서 좀 길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목요일쯤이 좀 바닥일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약하게라도 좀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에 집중해 보자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세부적으로 좀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마스크 관련주가 오늘 급락 나왔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제가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종목을 두 종목 한번 가져 나와봤는데 관심 종목이면 이번 주 모다이노칩 열화상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진베이지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집중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관심주까지 한번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관심 종목도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죠? 몇 시인가요? 네, 고고쇼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원수 1등 전문가의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엠비골 사이트로 신광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시 반 무료 방송에서 나머지 내용 모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